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양들의 수다님이 겨울엔 추워야 돼 하셨는데 그래도 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의 느낌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돌고 지금 영하 12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양들의 수다님이라고요? 네. 양털옷 입고 계시나 보죠. 뭐. 왜요? 아, 네. 아침부터 제대로 삐딱하시군요. 네. 네, 추웠죠? 아침에 오실 때. 엄청 춥더만요, 보니까. 네. 박호열님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출근은 해야겠죠? 먹고 살아야죠. 네. 하늘 한번 보기님 매번 출근 시간에 라디오로 듣다가 오늘은 유튜브 실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오호. 일찌감치 보내주셨는데 오늘 회사 안 나가시나? 아니 뭐 가면서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첫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유튜브로 보시니까 그 소감 이따 남겨주시면 제가 끝날 때 시간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오디오보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 아마 달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버버리 향기님, 오늘 아침 결빙 많아요. 핸들 두 손으로 꼭 잡고 출근했습니다. 몇 번 미끄러졌어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1823님이 동짓날입니다. 아침에 팥죽 드셨습니까? 여긴 대전인데 눈이 많이 쌓여서 평소 30분이면 가는 출근길이 1시간째 가고 있습니다. 팥죽은 못 먹었고 지난 밤에 팥빵은 하나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아침 방송 끝나고 팥죽을 함께 드실까요? 여기 팥죽 파는 데가 있나요? 상암에? 있죠? 그래요? 사는 거죠? 제가요? 아, 저는 약속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A 스타일 가시죠? 네. 한덕수 총리가 사흘 전에 이태원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유족들의 반발에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빨간 신호등의 횡단보도를 건넜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교통과에 배당했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네. 총리실에서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러면 경찰이 딱지를 뗄 수 있나요? 아니 저는 이 얘기 듣고 그래서 영상 몇 번 봤거든요. 네. 그 현장에 경찰차는 있어요. 경찰차는 있는데 저는 교통경찰은 영상에서 못 봤어요. 사복을 입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 무슨 교통경찰이 사복을 입고 교통통제를 해요. 그리고 빨간불인 상태에서 건너라고 했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호조작을 해서 파란불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교통경찰이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오는 걸 막으면서 통제를 하든지 그리고 건너라고 하지. 그냥 알아서 건너세요.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영상과 사실은 총리실 해명이 매치가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냥 이것저것 다 떠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빨간불엔 멈추고 초록불엔 건너가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몸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네. 아무튼 아니 그래서 총리실에서 뭐 거짓말을 했겠냐 싶어갖고 보면 현장 영상에 등장해야 되는 교통경찰이 등장을 안 하는 게 의아하다. 이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신호를 어긴 무단횡단은 2만 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면 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구분 없이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의 경우 범칙급은 3만 원이다. 네. 라고 정정해 드리고요.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무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이렇게 건너갔다는 건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해당 영상을 유치원생은 못 보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삐약삐약 유치원생들이 횡단보도 올 때 어떻게 건넙니까? 손 들고 건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치원생들 눈에. 그러게요. 네. 그래서 더 시선 집중할 곳은 경찰의 처리입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23일 오후 2시에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최후 통첩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는 진짜 정말 처리를 할까요? 우리가 흔히 3세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번이 세 번째인데요. 15일이 있었고 19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23일이 나온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반의 반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셋 동안 안 하면 알지라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셋, 둘, 하나 셌는데 그때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반의 반. 그래도 안 하면 반의 반의 반. 그런가요?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땡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설마 이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이번에는 정말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합의를 종용하는 건 뭐 의무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절대 사수를 외치는 형국이라면 그 해결책은 우회하거나 돌파하거나 꺾이거나 뭐 셋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젠 그런 선택의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정치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주님이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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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죠? 지난 16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뭐 좀 큰 소리로 질타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과연 여야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 일단 어제 나온 여야 두 원내대표의 말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정부하고 협의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하염없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이비 네. 어떻게 통할까요? 최후 통첩? 그러니까 결국은 여대 야의 지금 대결 구도가 아니라 대통령 대 야당의 대결 구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원내대표의 말을 종합을 해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보자. 또 하나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언가 한쪽에 핸들을 꺾거나 아니면 그냥 돌파해서 어느 차가 그럼 센지 내구성이 튼튼한지 뭐 대보거나 이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미루지 말라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될지 내일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경찰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박희영 구청장은 코로나에 확진돼서 26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적용한 혐의는 거의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다만 이임재 전 서장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서 넘겼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혐의점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게 뭐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라고 합니다. 이임재 서장이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5분쯤이었는데도 용산서 상황 보고에는 오후 10시 17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고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구속이 될까요? 보름 전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었던 사유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수사 결과가 조밀하지 못하고 엉성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바로 여기서 2차 포인트가 나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박희영 두 사람의 구속에 지금 총력을 다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은 구속시켜야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마저도 엉성했다라는 거잖아요.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건. 자, 이런 실상이라면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돼 왔고 앞으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표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수본은 위가 아니라 옆 또는 아래를 보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경우입니다. 최 서장은 어제도 현장 조사에 나온 국조특위 위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던데요. 보니까 특수본이 최 서장에 대한 수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사 당일에 용산 서방서 안전근무조가 지정된 근무지인 해밀턴 호텔 옆 앞에서 벗어나 있던 것과 관련해 최 서장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자, 이 집요함이 왜 위로는 향하지 않는지 저는 그것만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까루님이 역시 꼬리 자르기로 하겠네요. 에휴라고 해주셨는데 반면에 윤고음님은 구속영장 발부 안 된다에 한 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어제 첫 현장 조사를 벌인 국조특위가 위로 향하는 물음을 계속 던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참사 발생 3시간이 지나서 현장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는 뭐였을까? 찾아보니 최선을 다해달라는 언론 수준이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나만한 어떤 당부로 끝나겠습니까? 결국 뭐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한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끝났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참사 발생 후 3시간이 지나도록 뭐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3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물어야 될 사항은 하나가 확실하게 나왔다. 하나 더 추가됐다 확실하게.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 이태원역 근처 한 건물에 임시 영안소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신들을 임시로 안치를 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진 사람 가운데 맥박이 확인돼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날 정부는 뭘 했느냐? 컨트롤 타워는 작동했느냐? 이 물음이 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 참사 현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어지러웠기 때문에 여러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아무리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되면 생사 판단이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실수했다라는 거잖아요. 설마 이걸 고의로 해야 했겠습니까? 실수라고 봐야 되겠는데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가 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엉터리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유족들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황현성 님이 미국 뉴욕에서 언제나 애청하고 있는 촌철입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 뭔가 후퇴하고 있는 듯합니다. 라는 안타까운 촌철 남겨주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조특위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와 별개로 어떻게 현장 조사를 처음으로 했는지 거기서 좀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지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네. 조홍천 의원에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자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이 지난 9월 29일에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어제 조정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 김춘수 판사가 조정 결정을 내린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라. 그리고 전장현은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말고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번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각각 해야 될 일을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죠. 네. 예. 근데 이게 조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강제력은 있는 겁니까? 뭐 양쪽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게 아니면 이거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2주 동안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여기서는 환기할 점만 2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원은 202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라는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이 같은 약속을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장현이 시위를 이어온 이유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조정 내용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뭔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사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예산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장현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왔던 거고요. 따라서 시선 집중할 곳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당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저께 예산안 처리 때까지 휴전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전장현이 이를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언제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리고 그 예산안에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고 전장현이 여기에 동의하느냐, 사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다. 이것도 함께 환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서울님이 서울시 승강기 설치 이걸 꼭 법원에서 조정안을 내야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고, 밥김님은 장애인만 사실 이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던데요. 라고 좀 보편적인 시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책임 있는 처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들여다봤더니 전장에는 당초 9,780억 증액을 요구를 했지만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6,653억 원 증액으로 여야가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장현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시위를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처리가 남아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겠죠.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목한 뉴스, 예산안 처리와 이게 바로 직결이 되는 건데. 바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수정 예산안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지금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칼질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부 항목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관심사는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내일 정말로 김진표 의장의 공언대로 정말로 처리가 되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우리가 시선 집중할 곳은 국회가 돼버렸어요. 모든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주체가 바로 정치거든요. 네. 정치는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